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진로 코치 이영대입니다. 수능에서 성공적인 직업 생활이 특성화 고교 학생들 대학 가는데 직업 탐구 영역의 공통 과목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업, 공업, 사업, 수산해양, 가정 등 특성화 고교 학생이 수능을 보려면 에, 성공적인 직업 생활을 봐야 됩니다. 그 마지막 단원이 미래의 직업 사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도 앞으로 20, 30년 뒤 혹은 50년, 60년 뒤에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리고 이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도 미래의 직업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직업사회가 과거의 농경사회에서 그 다음에 어떤 사회로 바뀌었죠? 어, 산업사회로 바뀌었다가 이제는 정보화 사회, 정보화 사회가 이제 컴퓨터라든지 이런 게 도입되면서 정보화 사회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 그거 정보화 사회에서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사람은 로봇화 사회라고 하는데 굉장히 사회가 바뀌고 있습니다. 또 고령화 사회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고령화됩니다. 중국도 지금 그 많은 인구 가운데 고령화 사회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평균 연령이 41세입니다. 앞으로 더 많이 증가돼서 고령화 사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과거에는 먹고 살기 바빴지만 돈이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웰빙이라든지 삶의 질을 추구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은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과거에 1950 몇 년도 한국에서 직업사전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직업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몇백 개였는데 10,000개, 지금 16,000개 정도라고 하고 일본은 25,000개, 미국은 3만 개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과거에 있던 직업이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직업이 탄생되기도 합니다. 과거에 있는 직업이 없어진 것으로 대표적인 예로 들면 물장수라든지 안 그러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어, 그 뭐 여러 가지 직업이 없어진 게 많이 있죠. 버스 안내양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직업이 탄생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 그 웹 디자이너라든지 이런 직업도 과거에는 없던 직업이었는데 생겼고요. 이렇게 로봇 관계의 직업이라든지 이런 게 자꾸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산업사회와 그러니까 과거에 산업사회와 정보사회가 차이가 난다. 그래도 그 지금은 4차 산업시대라지만 넓은 의미로 지식정보화 사회라고 이렇게 교과서에서는 정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사회와 지식정보사회를 비교하면 산업사회는 대량 생산이었다. 그렇지만 이제는 지식정보사회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다. 그리고 양을 중요시했다면 지식정보사회는 질을 중요시한다. 그리고 산업사회에서는 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게 공장 이런 게 중요했다면 이제는 지식정보화 사회는 실제 공간이 아니고 가상 공간에서 그래서 지금 재택근무가 많고 원격 근무가 많은 그런 공간 면에서도 차이가 난다. 그 다음에 문화 양식에서는 산업사회는 표준화, 규격화, 획일화되었다면 이제는 탈규격화, 탈획일화, 그 다음에 물리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욕구를 충족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산업사회와 지식정보사회, 지금 넓은 의미로 4차 산업시대도 지식정보사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도 수능의 문제에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그 산업사회와 그 다음에 정보사회가 되었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 것이냐. 앞으로는 더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일어났죠. 최근에 코로나19 영향으로 엄청나게 우리 사회가 많이 변화가 됐는데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지금 이공계 쪽이 뜨잖아요. 그러면서 뜨는 게 AI, 인공지능, 빅데이터, 3D 프린팅, 그 다음에 VR, AR, IoT,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 웨어러블 컴퓨터,
로봇, 모바일. 자, 이런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인 것이고 10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다시 한번 AI, 빅데이터, 3D 프린팅, 그 다음에 AR, VR, IoT, 자율주행, 웨어러블 컴퓨터, 로봇, 모바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신재생 에너지 개발. 자, 이제 그 석유라든지 석탄에 의한 것보다는 신재생 에너지가 개발돼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라이제이션. 지금 우리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엄청 많이 와 있고, 그 다음에 다문화 결혼도 많이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관련 증가.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도 선진 일본에 간다든지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인구 구조 변화, 급격한 저출산. 과거에 100만 명 1년에 100만 명 가까이 태어난 아이가 지금은 20만 명대로 급격한 저출산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따라서 100살까지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령화 사회에 따라서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시험 문제 꼭 나옵니다. 고령화 사회는 전체 인구의 7%, 고령 사회는 14%, 초고령 사회는 20%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에 속하는가 하면 이 고령 사회 근처에 와 있습니다. 고령 사회 아마 근방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험 문제 꼭 나옵니다. 고령 사회 7%, 고령화 사회 7%, 고령 사회 14%, 초고령 사회 20%.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은 감소하고 서비스직이 증가한다. 그래서 제조업은 자동화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일자리가 감소되고 서비스직 쪽으로 일자리가 는다는 거죠. 자, 이런 사회 변화가 예상되는데 그에 따라서 어떻게 될까요? 저출산, 고령화, 20만 명, 100만 명 가까이 태어난 아들이 20만 명이 되고 평균 수명이 60세 이른 수명이 80세, 90세, 100세까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이에 15세부터 65세까지의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전업주부들이 여성의 경제활동이 더 많이 이렇게 선진국에 보면 외국에서 아이를 키운다고 이렇게 경력 단절되던 여성들이 다시 사회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이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고령자들도 일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까지는 어떻게 보면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 영향에 따라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어떤 개념이 사라지고 어떻게 보면 모든 게 이제 1인 기업과 비슷하게 해가지고 단기 프로젝트 중심으로 뭉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년의 개념이 사라졌다. 이제는 평생 직장은 없었다. 그렇지만 평생 또한 직업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고 학생 수가 감소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직업이 양극화되고 지금 코로나19 영향 때도 잘 나가는 직업은 엄청 잘 나가지만 그렇지 않은 직업은 이렇게 막 사양화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사무자동화, 오피스 오토메이션하고 경쟁을 잃은 사무직과 그 다음에 생산직에 따라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1인 기업이 생기고 그에 따라서 이제 프로젝트 베이스로 프로젝트 단위로 뭉쳤다가 헤어졌다는 1인 기업가가 증가하고 프리랜서가 증가한다. 그 다음에 유연 근무제, 재택 근무제 이렇게 증가되고 있고 그 다음에 기후 협약에 따라서 환경 오염, 기후 변화, 자연재해에 따라서 이렇게 재택 근무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녹색 직업이 생긴다. 그 다음에 세계화에 따라서 노동력이 글로벌로 취업을 나간다. 그 다음에 조직 중심 경력에서 벗어나서 산업이나 직업에 기초를 둔 경력자를 선호한다. 그 다음에 삶의 질에 대해서 관심이 증가한다. 경력 개발의 방향이 변화되고 자신의 개성을 중시하고 개인 생활을 존중하는 직업을 선호하고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공동체 의식이 줄어든다. 이러한 여러 가지 그 과학기술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발전에 따라서 엄청나게 앞으로 직업 사회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직업이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데 이 성공적인 직업 생활에서
나오는 직업의 예로서는 새로운 신생 직업, 예를 들어 새로 생긴 직업으로서 프라이머리 컨설팅, 생산성 카운셀러, 그 다음에 밈 에이전트라고 인터넷상에서 재밌는 말을 적어 넣어서 다시 포스팅한 그림이나 사진을 전문적으로 작업한 사람을 밈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직업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직업이 신생 직업이 생기기도 하고 또 녹색 직업 이런 쪽도 이제 앞으로 근무성이 높고, 또 가장 큰 것은 1인 기업가가 늘는다. 1인 기업가가 늘 것이다. 그 다음에 사무직과 생산직이 자동화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그 다음에 학생 수가 줄면서 남을 가르친 직업도 감소될 것이고,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이와 관련된 직업이 증가할 것이고, 평생 직장은 없어지고 평생 직업을 가져야 된다. 거기에 따라서 평생 동안 공부해 평생 교육원 뜰 것이고, 그 다음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뜰 것이고,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가 증가되면서 이와 관련된 직업도 뜰 것이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더 해외에 나가서 일하도록 일대 세계화 관련 직업도 뜰 것이고, 신재생 에너지, 그 다음에 4차 산업과 관련된 이런 직업이 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공적인 직업 생활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직업이 뜰 것이냐 이것을 알고 여러분이 직업 생활을 해야 되며, 특히 이와 관련돼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도 진로와 직업 시간에도 미래의 직업사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이 미래의 직업사에 관한 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50살, 60살 됐을 때 뭘 할 것이냐, 40살 됐을 때 뭘 할 거냐, 앞으로 80까지 일해야 된다는데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는 성공하자면 미래학을 공부해야 된다는데,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좀 더 아는 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